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그 날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네요. 마침내 우리는 다시 여러분과 새로운 흥미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간 유튜브 영감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유튜브 수신기 앞에 편하게 앉으시고 안테나를 조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멋진 좋아요와 댓글을 뽑는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 최소한 한 번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 진행자인 안톤 알렉세예프가 생방송에서 여러분께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의 혈액 공급을 어떻게 개선하고 기억력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 곳,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잊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의 혈액 공급입니다. 두 가지 동맥 시스템이 우리의 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척추동맥과 그리고 나중에 분리되는 총경동맥입니다. 그리고 또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총경동맥은 동맥 경화증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동맥의 혈관 내강이 좁아지면서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뇌의 혈액 공급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른바 윌리스 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동맥들이 만나서 연결을 이루는데 이것을 문합이라고 부릅니다. 문합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의 경동맥이 뇌로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3D로 상상해 보세요. 약간 앞쪽, 약간 뒤쪽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단순히 특정 동맥이 뇌의 한 부분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한 동맥의 내강이 좁아지더라도 다른 동맥이 그 부분을 대신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동맥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아예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면 이때는 주변에 다른 동맥들이 도움을 줍니다. 두개강 내에서 이 동맥들은 이른바 문합을 형성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수도 파이프처럼 머릿속에서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 파이프에서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면 이 지점 이후로는 다른 파이프를 통해 혈액이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막혔다면 다른 파이프를 통해서 혈액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 시스템이 생명을 구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막히거나 빠지지 않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는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혈액이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종이 생기고 오래된 혈액이 쌓이며 새로운 신선한 혈액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래된 혈액이 그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울혈이나 정맥 배출 장애는 초음파 검사 시 머리와 목 부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동맥이고 두 번째 동맥은 척추동맥입니다. 척추동맥의 특징은 바로 이 횡돌기 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척추의 돌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곳 척추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척추뼈 안에 바로 들어가 있고 특징은 우리가 머리를 돌릴 때 이 동맥의 혈관 내강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막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돌리게 해서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머리를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혈관 내강에 변화가 생깁니다. 척추동맥 자체뿐만 아니라
그 동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도 변합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척추동맥이 눌릴 수 있는 몇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척추관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동맥이 처음 이 구멍, 즉 첫 번째 구멍에 들어가기 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척추관 내부, 그 안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척추관을 나온 후 바로 이 짧은 목 신정은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 부위에서 동맥이 자주 눌리게 됩니다. 척추동맥이 가장 많이 압박되어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위가 바로 이 짧은 신정은의 경련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꽤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곳은 바로 척추관, 즉 척추동맥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드물게 나타나는데 바로 사다리근입니다. 척추동맥이 이 통로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운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다리근이 짧아질 때도 뇌의 혈액 공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은요? 경동맥은 어떤가요? 거기에서는 아주 자주 단순히 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동맥경화증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척추동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척추동맥이 항상 뇌에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뇌혈류 장애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만성적으로 발생하면 점차적으로 뇌의 저산소증과 혈액 공급 장애가 생기고 다양한 부위의 뇌 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뇌졸중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은 아닙니다. 즉, 손이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남편 이름이 뭐였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1,000루블을 어디에 뒀는지, 다리미를 껐는지 안 껐는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대뇌피질 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즉, 이것을 뇌병증이라고 합니다. 뇌병증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1단계는 그냥 머리가 조금 아픈 정도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이미 이런 뚜렷한 장애가 나타나며 심지어는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잊어버리거나 빵을 사러 나갔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빵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바로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야드린스키 마사지 기계 공장의 최신 개발품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마사지기를 개발했어요. 이런 마사지 볼과 함께 보시다시피 이렇게 흥미로운 도구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벽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짧은 신정은을 직접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공처럼 누워서만 해야 했던 것과 달리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부위, 보세요. 바로 여기 후두와 부위까지도요. 근육들도 이런 특별한 마사지 도구로 아주 잘 풀어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구하기 어렵고 어디서나 있진 않지만 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공의 차이점은 더 평평하게 작용해 이런 깊은 근육까지 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짧은 신정은 그룹에 정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그러니까 서서 사용할 때는 그냥 붙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뒤쪽의 위치를 찾은 다음 눌러줍니다. 만약 많이 아프면 그냥 누른 채로 버티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의 첫 글자를 떠올려 봅니다. 떠올렸으면 그러면 이제 혈액이 뇌로 더 잘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해서 그 부위를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제 기억나요.
기억이 서서히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조금 돌아보면 이제 젊은 시절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죠. 낚시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추억을 되새깁니다. 한쪽,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되새깁니다. 양쪽 모두에서요. 누워서도 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무엇이냐면 근육을 이완시키면 그 옆을 지나가는 동맥이 풀려서 더 이상 근육에 의해 압박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목의 짧은 신정은의 경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그냥 목을 내버려 두면 이 경련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 왔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다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이나 마사지기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못할 수 있고 새로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샤메를린스키 기억 및 뇌회복연구소에서 제안하는 기억력 향상 운동 세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 짧은 신정은에 경련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긴 신정은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등을 대고 누워서 머리 밑에 담요나 베개 혹은 롤 같은 것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뒤통수로 힘을 줍니다. 뒤통수로 누르면서 어깨뼈를 살짝 들어 올리면 목보다는 어깨뼈와 팔꿈치 사이에서 더 많은 긴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팔꿈치도 약간 도와주면서 이런 동작을 열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의 긴 신정은 특히 아래쪽 부분을 훈련하게 됩니다. 흉추에서부터, 심지어 목이 아니라 흉추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10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하세요. 이제는 목 신정은의 중간 부분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엎드려서 머리를 약간 내리고 팔은 아래로 내립니다. 여기서도 10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옆으로 돌아 누워서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2에서 3세트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오른쪽 옆으로도 돌아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런 동작들을 통해 목과 뇌로 가는 혈류의 유입과 유출이 개선됩니다. 이 운동 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혈액이 뇌로 들어가고 나가고 새로운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어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뇌가 박동치기 시작했고 이제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뇌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중 하나는 바로 기억력이 안 좋거나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를 어떻게 닦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등등을요.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하루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떠올려 보세요. 보통 점심쯤 기억이 끝나고 그 전에 이미 잠듭니다. 즉, 잠들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것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후 4시까지라도 무슨 일이 어디서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뇌기능 회복을 위한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왜 그것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억력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구구단을 외우거나 알파벳을 반복하거나 숫자를 다시 한번 훑으면서 1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혹은 더 복잡한 부분을 복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억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전체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한번 시도해보면 이것이 좋은 연습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알면 바로 따라 하실 거예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희에게 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고르벤코였어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저는 안 했거든요. 했더라면 이름도 기억했겠지만 성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기억력이 좋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왜냐하면 파이 소수점 아래 2000, 3000자리까지의 숫자를 외웠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파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전부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길 저처럼 되고 싶으면 이 연습을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소중한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안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력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운동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상 시작일을 놓치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남기는 것도 잊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좋아요와 댓글을 환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남기고 잊지 말고 운동도 하세요. 자막 제작 디바토르 조크